저는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밌게 해요. 네. 공부를 재밌게 합니다. 파란펜 공부법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웠다면서. 올백이야? 와, 잘했네. 올백이 과학하나만 되는 거야? 제가 전에 올렸던 검정고시 브이로그 영상이 1000뷰나 찍히면서 저한테는 정말 큰 관심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검정고시 성적이 올백에서 하나까였다고 해서 검정고시 공부를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는 검정고시 공부법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검정고시를 칠까 아니면은 복학을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게 검정고시 시험 한 30일, 40일 전이었고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30일 정도를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제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한 5시간? 전날, 전전날에는 이제 하루 종일 했죠. 그 정도 양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기출 3개년 문제집을 사서 전 과목을 풀어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다 100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과학, 사회, 도덕 이런 것도 80점대, 90점대가 나왔고, 그나마 제가 약했던 게 한국사 67점이 나왔는데 그것도 대략적으로 흐름은 알고 있었고 지역적인 것들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그런 점수가 나온 거죠. 뭐 그렇다고 내가 천재냐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자퇴하기 전부터 수능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온 학생이고 그만큼 베이스가 잡혀 있어요. 그만큼 베이스를 바탕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과목들만, 예를 들어서 사회, 한국사, 도덕, 과학의 일부분 이런 것들만 배우면 됐었고, 제가 자신 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 영어, 수학은 전혀 공부를 안 했고 국어도 관동별곡 같은 고전 시가들만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수능이랑 검정고시의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제가 검정고시에서 만점 가까이 맞았다고 해도 지금 수능 가면 한 3, 4등급 나오려나? 이 30일 공부 방법이 아예 노베이스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 저 기준에서는 이렇게 다 흐름들은 알고 있고 대충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올백 고득점을 노린 거고, 검정고시가 딱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최태성님의 10강으로 끝내는 한국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를 10강밖에 안 돼요. 이게 10강밖에 안 돼서 정말 쉽게 들을 수 있고, 물론 이제 10강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것저것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딱 잡아놓을 수가 있죠, 기본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인강을 들은 다음에 어디 갔냐, 이렇게 필기를 하죠. 필기를 제가 단기간 안에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검은색으로 필기를 합니다. 검은색으로 필기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인강을 들은 그 필기예요. 필기.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놓고 뭐 1시간 뒤에나 하면 바로 해도 되고 뭐 다음날에 해도 되고, 복습경으로 백지에다가 검정색 펜으로 그거를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필기를.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백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치면은 잘 나올 거예요. 암기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되게 귀찮고 어려워요. 재미도 없어. 이거는 재미도 없어. 백지에다가 이거 재미도 없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막상 기억도 안 나면은 막막하고 되게 하기가 싫어져요. 저는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밌게 해요. 공부를 재밌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뭐 문제집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EBS에 뭐 이런 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빈칸 채우기처럼 하시고 만약에 틀린 거는 또 파란색으로 이제 또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정리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빈칸을 채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틀리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틀린 부분을 이 공책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봤을 때 딱 파란색만 보여요. 이렇게 되는데 토지조사 사업만 보입니다. 중광당만 보여요. 대한광복회만 보이고 한국독립군, 지청천 이런 것만 보입니다. 무슨 전투.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볼 때 검정색은 거의 안 보고 파란색만 보게 되니까 잘 외워집니다. 자, 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냐? 자, 중요합니다. 파란펜 공부법이라고 있어요. 파란펜 공부법. 자, 신라가 있는데 자, 뭐만 보이죠? 파란색만 보이죠? 파란색만. 자, 이렇게 파란펜 공부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 인상 효과가 높아서 학습력을 올려준다. 자, 이게 미신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없어도 제 책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들었는데 이상한 것만 알려주는데 파란색이 좋아요. 이 노트를 몇 번만 정독을 해도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고 틀린 거를 파란펜으로 노트에다 표시해라. 사회는 좀 과학으로 예를 들면은 도덕이네? 도덕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문제집을 제가 샀어요. 도덕 같은 경우는 아예 베이스가 없어서 아예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적도 없고 기출을 풀고 나서 틀린 부분이 있다. 그 틀린 부분을 여기서 찾아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붙여놔요. 이 스티커를.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쓱 봐서 이런 거를 정말 간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공부법인데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어 나가고 여기서 배우지 않은 게 나왔다 하면 여기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지방 관제를 안 배웠으면은 여기서 새로 적어 놓아가지고 다 뭔가 좀 내 걸로 만드는 기분도 들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공부 재밌습니다. 노베이스이신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차가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베이스 분들에 대해서 뭐 공부법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 벼락치기 상황일 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란펜 공부법 이런 이상한 거는 알아갔잖아요. 죄송합니다.